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월 초마다 이렇게 NBA는 지난 한 달 동안 야투를 얼마나 많이 주고 받았는지, 또 이제 뭐 자유투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원래 이런 식으로 엑셀로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뭐 경기마다 상대랑 많이 주고받은 거, 혹은 또 이제 자유투를 또 쏜 것과 허용한 것들을 따져봤을 때 상대한테 이거를 야투상으로 얼마나 이득을 받냐 손해를 받냐 그런 것들을 따졌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자유투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종합을 또 내립니다. 야투상으로는 경기마다 많이 주고받은 팀들, 마이애미나 시카고는 되게 빠른 팀이고 포틀랜드도 빠른 팀이죠. 야투를 되게 많이 주고받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또 야투를 많이 허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보다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간 팀들 이렇게 또 보는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보스턴 같은 팀들은 자유투상으로는 되게 또 손해를 보는 애들이에요. 야투는 경기당 한 7개 정도를 더 던지지만은 그 자유투상으로는 거의 뭐 한 8개가량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 같은 팀은 딱히 공격 횟수로서 이득을 보는 팀은 아니다. 오히려 휴스턴 같은 팀들이 이런 게 좀 드러났다는 거고, 예를 들어 이제 마이애미 같은 팀들은 되게 경기마다 많이 쏘잖아요. 또 자유투도 나름대로 많이 좀 가지고 가는 팀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했을 때 마이애미는 오버보기 좋은 팀이다. 야투에 이어서 자유투까지 많이 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 이제 워싱턴 같은 팀들은 경기당 야투 시도를 그 상대보다 6.9개를 덜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자유투도 상대한테 많이 내주는 팀이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얻은 것보다 내준 게 많았어가지고 경기마다 늘 손해를 보는 팀이에요. 그래서 경기마다 좀 핸디캡 아닌 핸디캡은 안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12월 달에도 이런 뭐 상성관계 같은 것들 따져가지고 저는 좀 해볼 생각이고요. 자, 이제 오늘 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워싱턴 대 미러키인데, 뭐 방금 말한 것처럼 워싱턴은 늘 손해를 안고 가는 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이런 뭐 야투가 터지는 날에는 워싱턴이 뭐 참 하기도 하는데, 야투나 뭐 자유투 이런 것들로 늘 손해를 보는 팀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점이 많다. 제가 알기로 여기에 맨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워싱턴은 이게 그 실점 면에서는 늘 탑5 안에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러키, 여기에 이제 쿤보가 좀 빠진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직전 경기 때는 이제 뛰었는데 그전에 한 4경기 동안 계속 안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팀으로서는 점수를 많이 못 뽑았다, 3점을 잘 꼽았는데도 그랬다는 소리가 되는데, 대신에 미러키는 또 상대를 못 던지게 하기도 했었어요. 자유투도 많이 안 내주면서 야투방어나 3점 내용이 안 좋았지만은 실점 자체는 적은 편을 유지를 했었다. 그래서 쿤보가 없을 때는 미러키가 꽤나 언더팀이었었는데요. 자, 직전 경기 때 쿤보가 이제 복귀를 해서 그 전전 경기 때 복귀를 하고 이제 백투백이었었잖아요. 아마 그 경기에서는 19분밖에 안 뛰었는데 29점이나 기록을 했어요. 그냥 뭐 야투 같은 거 되게 좋았고 쿤보다한 면모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냥 미친 존재감이었는데, 여기다가 또 케포주까지 복귀를 하면서 포르티스 같은 쿠즈마 이런 애들을 벤치로 쓰기 때문에 벤치가 상당히 강화되는 면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러키가 대부분 선수단이 많이들 돌아와가지고 벤치도 잘 굴러간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브루클린이 안 그래도 좀 손실이 있었는데 무난하게 승리를 했었고, 워싱턴은 또 이제 미러키한테도 상대 전적이 굉장히 약하기도 했었습니다. 상대 전적 9대1에다가 여기에 있는 경기들이 또 쿤보가 그 10경기 동안 전부 야투율이 50% 밑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올 시즌 첫 경기랑 2호 시즌에는 두 번 다 야투가 뭐 6할을 넘기도 했었네요. 뭐 이런 것들도 보이는 것 같고, 어쨌든 쿤보는 또 워싱턴한테도 강한 소리가 된다는 건데, 직전 경기에 워싱턴은 그냥 인디애나한테 아무것도 못했었죠. 그 전에는 되게 잘 터졌지만은 저는 워싱턴이 이렇게 터지는 날이 연이어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 것들 바탕으로 연패를 끄는 거는 좋았지만은 이게 지속성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저는 뭐 무난하게 미러키 쪽을 바라볼 만한 매치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선들이 미러키 보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트레 존슨이나 키스퍼트 이런 애들이 분명히 역할이 있는 애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빠지기도 하고, 또 알렉사르도 지금 워싱턴에서 되게 좀 쏠쏠하게 해주고 있는데 퀘셔너블이 붙어 있다면은, 만약에 못 나온다면은 그거대로 또 미러키한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미러키를 좋게 보면서 오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더오버는 별로 맛은 없는데 워싱턴이 늘 이렇게 좀 실점이 많다는 거, 미러키가 주전 벤치고 할 거 없이 잘 돌아간다면은 꾸준한 점수를 내줄 만하다고 생각을 했네요 저는. 다음 경기는 인디애나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얘네들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109대 120으로 클블이 홈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마 핸디값이 14점인가 그랬어요. 인디애나가 프렌을 얻어낸 경기였었는데, 경기 내용상으로 인디가 생각보다 잘 비볐지만은 그래도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더라. 특히나 3쿼터 때 많이 벌려지는 게 있었고, 클리블랜드 라인업이 오늘이랑 똑같아요. 오늘도 이제 알렌이 없을 예정이어서 타이슨이 선발 올라가는데 이때도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나 뭐 타이스는 뭐 3점 같은 것들도 좋았었고 야투도 전반적으로 좋았지만은 근데 대신에 다른 애들이 뭐 잘 터진다는 아니었었어요. 대신에 그래도 이나는 주전 자원들 타이슨 말고는 원래 주전이 애들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뭐 20득점 이상을 했다든지 그래도 뭐 기본빵은 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클리블랜드가 좀 폼이 안 좋긴 하잖아요. 바로 직전 경기 때도 3점 의존도가 되게 높았지만 3점이 안 터졌었고 갈란드가 뭐 수비 구멍인 게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디애나가 지금 시즌에서 4승 16패거든요. 되게 시즌 출발이 안 좋지만은 최근 6경기 동안 그 4승 중에 3승이나 거뒀고 나머지 3패도 전부 다 프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애나 요즘에 슬슬 정상화되는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건 인디애나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클블도 지금 믿을만한 상태가 아니긴 한데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좀 5.5는 너무 낮은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글쎄 뭐 인디애나 프렌을 못 볼 건 없지만은 지금 그냥 폼상으로 인디는 확연하게 회복세, 클블은 믿음을 못 주는 상태. 인디애나 프렌 보는 게 나쁠 건 없는데 저는 5.5는 좀 낮은 것 같긴 합니다. 지금 234를 받았는데 요즘에 클블도 공격이 좀 안 돌아가지고 원래부터 수비는 뭐 기본빵을 하는 팀이고 점수가 많이 안 나고 있죠. 대신에 인디는 공격은 뭔가 좀 안 되지만 수비만큼은 탄탄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길래 234.5면은 저는 지난번에도 언더였었고 이번에도 한번 언더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요. 자 일단은 여기도 맞대결로 얼마 전에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둘 다 폼이 좋았어요. 애틀랜타가 아마 10경기 8승 2패였고 디트로이트는 계속 연승 달리면서 동부 1등을 질주하던 상태. 둘 다 폼이 좋을 때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디트로이트가 좀 나름대로 무난한 승리를 가져갔었었죠.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요즘을 보면은 애틀랜타는 그때보다는 살짝 폼이 오락가락하고요. 디트로이트도 이후에 연승이 마감된 다음에 2연패를 한다든지 그러다 직전 경기 마이애미를 잡았습니다. 되게 좀 빠르게 주고 받으면서 지금은 사실 좀 어느 한쪽이 폼이 확연하게 좋다 이런 것들을 따질 수는 없기는 한데요. 일단 조건이 많이 좀 다르죠. 지금 애틀랜타는 지난번 경기 때 2차 연장을 하고 오늘 또 백투백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 몇 번 찾아봤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전 경기 때 2차 연장을 하고 백투백으로 또 하는 경우 더구나 애틀랜타는 오늘 원정이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온 경기들이 전부 다 여기 보면은 레이커스가 이날 이제 2차 연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멤피스랑 바로 원정 가가지고 백투백을 했고요. 마이애미 2차 연장 다음에 백투백으로 원정 가고 시카고 불스 2차 연장 한 다음에 다음날 백투백으로 원정 가고 오늘 이제 애틀랜타랑 사례가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전부 다 2차 연장을 하고 백투백으로 원정 간 팀들이 전부 다 승리를 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게 좀 조건을 보면은 자 레이커스 그 전날 선수들이 되게 많이 뛰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은 이 벤치의 활용도가 꽤나 높아집니다. 마이애미도 그 전날 주전들 전부 다 40분 이상 뛰고 다음 날에는 주전들을 조금 짧게 쓰고요. 벤치들을 많이 쓰거든요. 시카고도 얼마 전에 유타랑 얘네는 원래부터 주전이랑 벤치를 비슷비슷하게 쓰는 팀인데 그래도 주전 3인방이 전부 다 40분 넘게 뛰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벤치 활용폭이 상당히 높아진다. 주전들이 뭐 기디만 30분이고 나머지는 30분은 안 뛰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애틀랜타는 어땠냐. NAW랑 다니엘스, 제존, 오콩우 전부 다 40분 넘게 뛰었습니다. 애틀랜타 근데 벤치가 그러면 내일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애틀랜타 벤치에 뭐 게이라든지 크레이치 이런 애들 나쁘지 않거든요. 포징이 만약에 선발을 뛴다. 그 오콩우가 또 이제 벤치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틀랜타 역시 벤치를 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디트로이트가 요즘 살짝 아쉬운 거는 3점이 효율이 좋은데도 많이 안 쓴다는 점이라던가 한창 디트로이트가 연승을 달 때는 저는 벤치 파워도 강하다고 봤거든요. 그 당시에 뭐 자본테 그린이나 젠킨스, 폴 리드 이런 애들이 벤치에서 되게 잘해줬는데 요즘에는 주전자원들이 많이 돌아오고 아이비 같은 애까지 부상 회복을 하면서 젠킨스 같은 애들한테 기회가 좀 많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벤치 파워가 조금 떨어진 것들 저는 그런 것들도 확인이 되긴 해가지고 사실 좀 별로인 경기 같아요. 원래 기록상으로 여태까지 보여준 거는 2차 연장 가가지고 원정 백투백 하는 팀들이 전부 다 이겼다. 그러면서 애틀랜타도 기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디트로이트가 워낙에 좀 높은 팀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뭔가 마음 놓고 예를 들어 애틀이 좀 쉬운 상대를 하면은 저는 애틀 한번 또 보고 싶긴 한데 오늘은 그럴 만한 날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좀 오바 같은 거 보겠다. 요지는 2차 연장을 하고 백투백으로 원정 갔던 팀들이 생각보다 경기를 잘했다는 거거든요. 점수도 낼 만큼 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애틀랜타 역시 좀 나름대로 빠른 팀인데다가 젊은 팀이니만큼 체력적인 회복도 자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좀 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아마 오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 막 프렌 같은 거 가기에는 조금 모자라 보이네요. 디트도 앞서 말했던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승 정도만 보지 않을까. 얌전하게만 좀 사려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랜도 대 시카고 경기 하나 볼게요. 일단은 원래 올랜도 하면 되게 좀 언더팀인데 제가 갖고 온 뭐 요런 거 상으로는 올랜도가 지금은 그렇게 막 언더팀 느낌은 많이 안 납니다. 야투를 많이 안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 자유투가 리그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팀이기도 하고 네, 올랜도는 경기당 자유투가 많이 터지기도 하면서 또 자유투를 또 상대보다 많이 쏘는 팀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이득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카고도 경기당 야투를 되게 많이 주고 받으면서 자유투상으로도 좀 손해를 보는 팀이기도 해서 올랜도한테는 약간 상성면에서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요즘 시카고가 많이 좀 안 좋다는 거, 최근에 원정 약세가 지속된다던가 5승 0패 이후에 지금 4승 10패째로 굉장히 좋지가 못하다. 반대로 올랜도는 얼마 전에 그 디트로이트까지 잡는 거 하면 폼이 괜찮은 편이잖아요. 이제는 뭐 베인까지 상태가 좋아진 데다가 석스나 블랙이 야투가 안 좋은 날에조차 디트로이트 정도 되는 팀을 잡았다. 많은 자유투 빙뜯기와 함께 오펜 리바 인사이드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중에 이제 바그너 같은 애들은 리그에서 포스트업 시도가 굉장히 많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이런 좀 빅맨진이 약하다거나 수비가 안 좋은 팀들한테는 되게 좀 쏠쏠한 면이 있는데, 시카고는 수비가 안 좋은 팀으로 봐야겠죠. 인사이드 수비 자체는. 그런 면에서 올랜도가 상성면에서도 좋은 부분이 있고 최근 폼 자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원래는 올랜도가 언더팀이었지만 지금은 점수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또 뽑은 점수 자체는 굉장히 많다. 반대로 시카고는 실점 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들, 요즘에 공격은 안 되고 실점만 많아지는 경기 내용이 안 좋은 게 보여가지고 겉보기에는 올랜도를 선택할 만한 것 같아요. 과연 이거는 8.5라는 기준점, 시카고가 또 약간 도깨비팀 느낌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걱정이긴 한데, 저는 현 시점에서는 올랜도 보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241.5라는 정말 큰 기준점을 받았지만은 저는 올해 올랜도는 뭐 언더볼만한 팀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가 빠르면 그대로 맞춰가는 것들도 있긴 하다. 네, 그런 것들 따져가지고 오바 쪽으로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올 시즌 극초반에 얘네들이 붙었을 때 그때 110대 98로 208점밖에 안 났었거든요. 그게 조금 걱정이지만 그때는 시카고가 한창 잘할 때기도 하고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다. 이런 것들 앞세워서 올랜도에다가 뭐 오바 쪽으로 볼게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브루클린 대 샬럿 경기입니다. 자, 지난번에 브루클린이 미러키랑 경기를 했을 때 그날 미러키 쪽에서 쿤보가 나오냐 마냐도 화두였지만은 브루클린 쪽에서 이제 데민이나 마포주가 결장을 했었어요. 원래 마포주가 팀에서 야투를 가장 많이 쏘는데 얘가 빠졌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쏜 게 데민이었는데 얘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브루클린은 얘네 둘 빠지니까 공격 시도를 77번밖에 안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자유투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었었고 공격이 되게 꼬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내일은 둘 다 돌아온다고 합니다만은 요즘에 특히 언더세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이 많이 부진했다는 거, 대신에 수비는 좀 좋아졌다. 시즌 초반에는 브루클린이 좀 뛰는 팀이랑 좀 맞춰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얘네들이 그냥 단적으로 올 시즌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시즌 이제 두 번째 날에 136대 117로 경기가 250점이 넘게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다. 단순하게 이런 최근 지표만 보더라도 샬롯조차 지금은 언더팀처럼 보여요. 브루클린은 확연하게 언더팀으로 돌아선 모양새가 있기도 하고. 글쎄 이게 샬롯이 그전까지 한 7연패 정도 막 이렇게 박다가 지금 시카고랑 토론토를 연달아 잡으면서 조금 뭐 나아졌나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경기 내용상으로는 뭐가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멜로 계속해서 못하고 있고, 그나마 크니프리나 브랜든 밀러, 브리지스 이런 애들이 힘내주는 부분들이 있던데, 직전 경기 때는 라멜로나 브랜든 밀러가 개판인데도 연장 가가지고 토론토를 이겼거든요. 뭔가 좀 똥게임력은 있는 것 같은데 당장에 이거는 뭐 샬롯 보기엔 나쁘진 않습니다. 브루클린이 워낙에 좀 바닥이니까 그건 맞지만, 저는 이 게임이 언더게임 양상으로 흐른다면은 뭐 브루클린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기는 해요. 글쎄 이건 사실 뭐 헨슨 보는 건 좀 별로인 것 같고, 저는 그냥 언더 정도 생각 중인데, 역시나 샬롯 정도의 팀이 228.5에 언더를 본다? 이것조차 약간 좀 어불성설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브루클린 게임 스타일 하나만 보고 언더를 보기에도 약간 좀 똥냄새가 나서 좀 피하고 싶은 경기 중에 하나긴 하네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클리퍼스 경기입니다. 얘네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붙은 적이 있었었죠. 이때는 점수가 이제 한 점 차로 마이애미가 승리를 했었고, 점수는 꽤 많이 났습니다. 특히나 초반에 1쿼터 때 62점 나고 2쿼터 때 75점이 나는 바람에 되게 점수가 많이 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4쿼터 때는 41점밖에 안 났었어요.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이날은 클리퍼스가 약간 잘 싸운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창 이제 클리퍼스 폼이 안 좋고 마이애미는 좀 괜찮을 텐데, 아데바요가 힘을 내준다든지 노먼 파일도 살짝 뭐 딸렸다든지 마이애미답지 않게 그렇게 많은 공격을 하진 않았다. 대신에 야투 폼 자체는 괜찮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리퍼스는 이날도 하든 같은 애들 3점 같은 거 잘 꼽으면서 29점이나 해주고, 레너드도 이 정도면 1인분을 한 거죠. 3점 같은 것들도 벤치는 조금 아쉬웠지만 전반적으로 괜찮게 터졌다고 할 수가 있고, 어쨌든 클리파가 꽤나 힘을 내준 날이었지만 졌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의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클리퍼스가 되게 안 좋은 거. 자, 클리퍼스는 이제 2010년 3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한 달 동안 13패를 기록을 하면서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지난 한 15년 만에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패배한 달이 11월이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만큼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더구나 요즘에 클리퍼스가 상대한 팀들의 목록을 보면은 댈러스, 멤피스, 뭐 레이커스, 클리블랜드 뭐 이런 팀들이랑 붙었었는데 전부 다 좀 전반적으로 젊은 팀이 많았었고,
빡빡한 팀들, 댈러스나 멤피스가 특히 그렇죠. 지금 클리퍼스보다 딱히 전력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젊고 많은 활동량과 빠른 템포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애들인데 걔네들한테 크게 고전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마이애미는 일단 뭐 젊은 팀인데다가 뭐 에너지 레벨도 말할 것도 없고 리그에서 가장 빠른 팀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에서 클리퍼스가 좀 카운터를 맞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제가 근데 마이애미 얘기를 할 때마다 요즘에 히로가 돌아와가지고 최근 페이스가 조금 내려간 게 보인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히로가 복귀하고 첫 경기 때는 페이스가 101, 그 다음 경기 때는 101.5. 그러다 직전 디트로이트 경기에서는요, 페이스가 111이 찍혔습니다. 제가 경기도 살짝 봤는데 진짜 숨도 안 쉬고 주고받았어요. 엄청 빠르게 달렸었고, 경기 자체도 거의 뭐 280점에 가까운 경기가 났었다. 그리고 3점 같은 것도 요즘에 마이애미가 히로 돌아와서는 두 경기 모두 다 되게 안 좋다고 했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29개 중에 14개, 많이 쏘진 않았지만은 48.3%로 이런 히로가 돌아온 다음에 마이애미 공격력이 조금 굳어진 점들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마이애미에 대한 이런 기대치는 저는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히로가 돌아오고 나서 약간 팀의 플레이 스타일을 잃은 게 아닌가 그런 게 걱정이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하케즈가 지난번 경기도 아마 결장을 했었는데 내일 경기 때 이제 뛸 수 있냐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만은 클리퍼스한테는 여러 면모상으로 저는 상성이 괜찮다고 보고는 있어요. 235.5를 받았는데 이게 마이애미는 리그에서 가장 빠른 팀이고 클리퍼스는 제일 느린 팀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페이스상으로 마이애미 1등, 클리퍼스 꼴등입니다. 이런 게 좀 걱정인데 지난번 맞대결도 그렇고 또 이제 클리파가 카와이가 뭐 백투백을 뛸 정도로 요즘에 건강상의 이런 문제라든지 두 경기 모두 다 나름대로 스탯 자체는 잘 찍었거든요. 하드만 조금 괜찮다면은 저는 오바도 충분히 가볼 만한 그런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타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바로 어제 경기에서 붙었었고 그리고 오늘 똑같은 장소에서 또 붙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하게도 어제 경기를 조금 더 돌아봐야겠죠. 경기는 무난하게 휴스턴이 대승한 경기였었습니다. 언더가 났었고요. 경기 양상은 이랬습니다. 초반에는 좀 오락가락 하다가 그러다가 휴스턴이 그냥 1쿼터 초중반부터 그냥 무난하게 계속 앞서가고 이것들을 끝까지 이어갔던 게임이거든요. 가장 큰 리드는 37점이었다. 경기는 아마 28, 9점 차 정도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냥 이 큰 리드에서 크게 오락가락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세부 내용상으로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기도 하고요. 2차 지표들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은 비슷했지만은 세컨 포인트 기회, 오펜 리바 잡은 다음에 추가적인 기회 이어간 거 이런 것들은 휴스턴이 압도를 했고 상대 턴오버 유발한 다음에 속공 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엄청 휴스턴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휴스턴이 그냥 개발랐던 경기예요. 그 중에 일단 뭐 복귀한 듀란트나 생돈 같은 애들 원래 해줘야 되는 애들이 굉장히 잘해줬었고 이날 이제 벤치에서 아담스가 나왔는데 16분 동안 리바운드 12개에다가 점수를 13점이나 뽑았습니다. 16분 만에 더블을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유타의 골밑을 지배를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유투도 10개나 뜯어냈고 오펜 리바 4개니까 그냥 아담스가 이 게임에 이런 뭐 향방 아예 뭐 갈라버렸다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경기 때 키온테 조지의 이런 상승세를 말씀을 드리면서 얘가 요즘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질병 문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은 실제 경기는 뛰었거든요. 하지만 그 경기에서 19분 동안 야투를 6개 쏴가지고 하나도 못 넣었고 아예 점수는 빵점이었습니다. 근데 턴오버가 8개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컨디션으로 최악의 경기 결과만 놓고 갔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여기는 뉴스상으로 키온테 조지가 이런 그 질병 문제 때문에 여전히 이런 질병 문제가 있다면은 내일 결장하는 것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만약 얘가 뛴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몸 상태일지 모르겠다 뭐 이런 대충 뉴스거든요. 안 그래도 키온테 조지가 요즘에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오히려 마카네보다도 컨디션이 좋았는데 그런 친구가 질병 문제 때문에 직전 경기 때도 최악의 모습을 보였었고 내일 만약에 못 나온다면 전 그거대로 휴스턴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유타의 반등 요소가 적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지라 뭐 계속해서 휴스턴은 요즘에 오히려 공격은 조금 안 좋아하는데 수비는 강화되고 있고 반대로 유타는 늘 이런 수비 문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 저는 어제랑 비슷한 게임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저는 휴스턴의 높이 싸움 그런 것들이 유타가 전혀 간극을 좁힐 수 없어 보였어요. 따지고 보면 마카니나 너키치나 둘 다 이제 7푸시여가지고 좀 게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담스가 확실히 짓밟았다. 여기다 뭐 듀란트나 생군까지도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휴스턴 한 번 더 볼 것 같네요. 어제도 233.5가 유타가 점수를 너무 못 내갖고 언더가 났는데 그만큼 뭐 휴스턴의 수비가 뭐 좋았던 것도 있기도 해요. 사실 어제는 휴스턴이 3점 같은 것들은 그다지 잘 터지지 않았지만은 뭐 많은 자유투와 함께 그야말로 골밑에서 압도를 했고 이거는 전 좁힐 수 없는 간극이라고 봐가지고 언더보다는 그냥 휴스턴을 한 번 더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덴버 대 댈러스 경기 하나 보겠습니다. 댈러스가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센터진들이 아예 다 박살이 났었어요. 앤서니 데이비스, 라이블리, 게포드 싹 다 결장을 했었는데 내일 경기는 아마 게포드가 또 이제 다우풀이어가지고 AD는 뛸 수 있지만은 아마 파웰이 또 센터로 나설 거거든요. 이게
이 상대팀에 요키치가 있다 보니까 그냥 AD 하나 배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좀 덩어리 센터를 배치를 해서 좀 더 요키치를 괴롭히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뭐 이대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딱히 뭐 이 외에도 크리스티도 얼마 전에 3점이 좀 별로였었고 아마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늘 말하지만은 이 라인으로 나올지라도 댈러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냥 공격이에요. 수비는 괜찮게 되지만 지금도 수비가 3점 같은 것들은 좋기도 하고 수비는 괜찮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걸로도 디펜시브 레이팅은 뭐 3등이다. 하지만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꼴찌였다는 거. 지금은 이거보다 조금 나아졌을 수는 있는데 단순하게 이런 게 있어요. 현재 리그에서 트루 슈팅 퍼센트가 가장 낮은 선수들, 트루 슈팅이라는 게 이제 TS 퍼센트인데 이 야투의 효율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쏜 이런 야투의 내용이 뭐 3점이나 자유투 같은 게 있었다 뭐 이런 것들 바탕으로 슈팅의 효율성이 얼마나 좋냐 뭐 그런 건데요. 댈러스 애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클레이 탐슨, 디러셀, 브랜든 윌리엄슨. 특히나 지금 댈러스가 이 가드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이 러셀이나 브랜든 윌리엄스 얘네들이 전부 다 여기에 배치가 돼 있고요. 뭐 얼마 전에 탐슨이 터지긴 했습니다만 시즌 전체적인 활약 자체는 좋지가 못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쿠퍼 플레그는 3점은 지옥이고 뭐 신인으로서 조금 잘하고 있긴 하지만은 댈러스 프랜차이즈를 올 시즌 뭔가 단숨에 확 올려놓기는 약간 모자란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워싱턴도 사실 야투의 내용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댈러스의 공격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덴버는 지금 제가 맨날 브라운이나 고든이 못 나오는 와중에 수비는 약해지고 공격력도 다른 애들이 좀 기대치를 못 채워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샌안토니오한테 패배도 했었는데요. 바로 다음 경기 피닉스한테는 3점이 58%가 터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런 뭐 스펜서 존슨이라든지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벤치에서 터지고 머레이는 지금 올 시즌 계속해서 좋은 활약이죠. 여기다 캠 존슨도 요즘에 슬슬 괜찮아지고 있어가지고 덴버가 최근 5경기 동안 3점이 전체 1등입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공격 카테고리가 아주 좋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댈러스가 3점 수비가 좋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덴버가 올 시즌 내내 3점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이런 좀 새로운 뉴 네임들이 잘해주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양 팀의 체급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과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는 레이커스 시절에조차 요키치한테는 늘 고전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저는 덴버 쪽 좋게 보면서 요즘에 그리고 댈러스가 은근히 또 오박 게임들이 꽤 있어요. 지난번에 클리퍼스랑도 사실 224점 이거 오박 게임이고 레이커스랑도 248점 게임 뭐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또 오박 게임도 있기도 합니다. 덴버도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운 고든이 없을 때 수비가 약간 안 좋아졌는데 대신에 공격면에서는 사실 아쉬움은 없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피닉스 경기 있습니다. 내일 경기는 뭐 르브론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데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면 백투백일 때 첫 경기를 빠졌기 때문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난번 경기 때 에이튼이 부상당했는데 글쎄 나올 때는 살짝 발을 좀 이제 절뚝이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레딕 감독의 언급으로는 에이튼이 뭐 해피해 보였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에이튼이 나온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팀에는 지금 돈치치나 리브스 얘네들이 빅맨과의 피켄롤 플레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커스가 리그에서 피켄롤 플레이 빈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거는 빅맨이 스크린을 서주고 거기서 뭐 롤맨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에이튼은 피켄롤에서 롤 역할로 바로 림으로 달려들 수도 있고 피켄팝으로 이런 슛까지 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빅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에이튼이 중요하다. 헤이즈는 피켄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에이튼이 꽤나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일 일단 캐치업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피닉스도 미드레인지 빈도가 상당히 높은 팀이에요. 올 시즌은 그런 것들을 살짝 줄이고 이런 뭐 3점 같은 것들을 좀 더 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부커나 브룩스 둘 다 미드레인지를 좋아하는 팀의 1, 2옵션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둘 다 약간 이런 미드레인지를 많이 주고받을 수 있다. 자 어제 경기에서도 리브스랑 이제 돈치치가 둘 다 34, 33득점을 했습니다. 그전 경기에서도 둘 다 30점을 넘겼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3경기 연속으로 돈치치랑 오스틴 리브스가 30득점을 돌파를 한 게 NBA 역사상 50년 만에 4번째 있는 일이다. 그야말로 얘네들의 폼이 그냥 뭐 또라이급이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인지 제가 아까 두 팀 다 미드레인지를 많이 쏜다고 했었는데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타이트한 컨테스트에서 얼마나 야투율이 뽑아지냐. 그러니까 상대의 수비수가 타이트하게 붙어가지고 이런 뭐 컨테스트까지 완벽하게 했었을 때 그때 레이커스는 대단히 높은 이런 야투 효율을 보이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피닉스에 뭐 브룩스도 괜찮은 수비수고 던까지 복귀를 했고 구딘까지 있어서 나름대로 돈치치나 리브스를 괴롭힐 만한 그런 수비수들이 있지만은 요즘에 돈치치나 리브스의 폼이 너무 좋은데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되게 잘 넣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레이커스의 공격력이 요즘에 너무 좋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야투나 3점조차 요즘엔 좋아졌고
점수도 잘 뽑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피닉스한테는 공격력에서 많이 우세하다. 그리고 그레이슨 알렌이 이제 피닉스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난 분열 때 3점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니 덴버한테 무난하게 쓰러지는 것도 그렇고 사실 부커는 저는 그렇게 높이 안 봅니다. 지금 피닉스의 1옵션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다른 뭐 하든이라든지 뭐 웨스트브룩 이런 애들보다도 플레이메이킹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유형이라고 봐요. 특히나 이렇게 좀 자유투가 안 불린다면은 레이커스는 또 자유투를 안 주는 팀에 속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안 불린다면 부커도 내일은 또 저조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레이커스를 좋게 보고 여기다 뭐 언더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피닉스의 공격 감퇴 그리고 두 팀 다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팀들이다. 그런 것들 바탕에 둬 보겠습니다. 요즘에 레이커스가 공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언더는 조금 별로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시각 자체는 언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